지금 AI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돈을 버는 곳은 우리가 아는 그런 큰 회사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의외의 승자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딱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야말로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지금 AI 시장은 그야말로 골드러시잖아요. 이 열풍 때문에 반도체 거인들이 어마어마한 전략적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이 거대 기업들이요. 지금 돈 되는 AI 시장을 잡으려고 정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비싸고 성능 좋은 메모리 칩, 거기에 말 그대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왼쪽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이나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 비싸고 당연히 이익도 많이 남죠. 오른쪽은 우리 스마트폰이나 IoT 기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LPDDR 같은 것들이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익도 적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왼쪽, 그러니까 고수익, 고성능 칩에 완전히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제일 큰 선수들이 전부 다 경기장 한쪽으로만 우르르 몰려가면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대기업들이 AI에 집중하느라 LPDDR4X 같은 구형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기기에 꼭 필요한 소위 레거시 메모리 생산을 일부러 줄이거나 아예 멈추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전략적인 후퇴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 공급 공백이 생길 거라는 건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분석 기관인 트렌드포스도 정확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LPDDR4X 시장이 이제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예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 공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죠. 그것도 엄청나게요. 2025년 3분기에만 이 LPDDR4X 가격이 무려 38에서 43%나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공급 부족이 가격 폭등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기업들이 떠나버린 이 시장의 빈틈, 이 기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칩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전문 분야가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IoT나 촬영용 시장에 집중하고요.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어떠세요? 대기업들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생긴 이 시장의 빈틈에 정말 딱 맞는 회사인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스마트폰 칩셋의 양대 산맥이죠. 퀄컴하고 미디어텍. 이 두 회사 모두로부터 5G, IoT, 메모리 칩 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내 기업이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 세계 기기 생태계 대부분에 납품할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전력적인 포지셔닝이 진짜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그 증거를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회사가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빨리 거의 실시간으로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좋은 스토리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걸 뒷받침할 확실한 데이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놀랍게도 제주도 전체 무역 데이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제주도에서 반도체를 수출하는 의미 있는 규모의 회사가 제주반도체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곧 제주반도체 한 회사의 매출 데이터가 되는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주도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인데요. 2025년 상반기에 42% 성장하더니 7월에는 142%, 8월에는 무려 188%.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이 시점이 바로 대기업들이 레거시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던 그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제 제주도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2%, 절반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제주반도체라는 회사 하나가 제주도 전체 수출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된 거죠. 네, 지금까지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거대한 타도를 잘 타고 있지만 과연 미래는 어떨까요? 당연히 숨겨질 리스크도 있겠죠?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AI 기능이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기기 자체에서 바로 실행되는 기술이죠.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전력은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인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제주반도체가 가장 잘하는 분야, 핵심 강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하지만요, 당연히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요. 먼저 기술적으로 LPDDR4X에서 다음 세대인 LPDDR5로 성공적으로 넘어가야 하고요. 또 지배 구조를 보면 대주주 지분이 12%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을 100% 외주에 맡기는 팹리스 기업의 숙명이죠. 공급망 리스크도 항상 안고 가야 하고요.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이 틈새 시장의 챔피언, 제주반도체는 과연 이 거대한 AI의 파도를 타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기술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냥 이대로 좌초되고 말까요? AI 시대가 낳은 이 의외의 승자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